여러분의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가 많은가요? 친구라 해도 모두가 다르죠. 밝고 명랑한 사람,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 언제나 웃는 사람. 이와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울한 사람, 비관적이고 슬픈 사람, 언제나 남을 공격하는 사람. 싫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친구는 나의 모습을 반영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나와 친구의 공통점이 없었다면 친해지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언제나 친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 반성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계속 다른 분들 이야기 재미나게 듣다가 제 이야기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환갑이 넘은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요. 그래도 꽤 평안하게 살아오다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던 터라서요. 저는 20, 꽃다운 나이에 만난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던 터라 아들들도 모두 남편을 닮아 아주 모범적으로 자랐어요. 제 속 한번 썩여보지 않은 정말 착한 애들이었죠. 저희 친정도 나름대로 부잣집으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집안이었는데 남편은 무일푼으로 장가를 오긴 했지만 워낙 영리한 사람이었죠. 연애 결혼이었는데 남편은 저희 집이 어떤 곳인지 모른 채로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아버지는 무일푼인 남편이 집안 재산 노리고 온 거 아닌가 의심하셨는데 남편은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재산 차이, 집안 차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고 아버지는 남편과 이야기하시다 사람이 참 괜찮다고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남편은 저를 걱정 없이 먹여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에 걸맞게 대기업에서 중역으로 일하고 있어요. 초반엔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래도 저 고생 안 시키겠다고 정말 이 악물고 열심히 산 게 저희 남편이에요. 어떤 분들에겐 자랑과 잘난 척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이긴 하니까요. 남편은 해외 근무도 여러 번이라 외국 오가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애들을 전부 데리고 나가 살 수 없었거든요. 학교 문제, 친구 문제 여러 가지가 걸렸어요. 그래서 애들을 그냥 여기 두고 저희 부부만 나가서 살기도 했는데요. 그게 첫째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됐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랬던 거죠. 저는 애들을 놓고 해외로 나가면서 아들들이 잘못 크면 어쩌나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부모가 옆에 붙어 있어도 엇나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몇 년씩 나가서 아예 얼굴도 못 보고 살 때가 들어와서 한 1년 같이 살고 다시 나가는 세월이 10년 넘게 반복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고맙게도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주었죠. 아들들은 전부 남편을 닮아 절 무척 배려해 주었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단 데다가 공부들도 잘했거든요. 첫째 아들은 해외로 유학 가서 박사 학위까지 따서 왔고요. 그래서 교수로 생활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의대에 가서 의사 노래 타고 있고 막내 아들은 대기업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생활하고 있죠. 애들 아버지가 공대 쪽 출신이라 그런지 다들 이과였어요. 이 중에서 첫째와 막내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군대 다녀와서 바로 결혼할 아가씨를 데려왔고 무척 참하고 상냥한 아가씨들이라 결혼하고서 지금도 잘 살고 있죠. 문제는 둘째, 의사하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둘째 아들이 문제였는데요. 막내가 먼저 결혼해서 둘째한테도 제가 좀 재촉했는데 둘째는 또 되게 느긋하게 할 때 되면 하겠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세 아들이 성격들은 다 달랐는데 막내가 유달리 성격이 급했고 둘째는 정반대로 성격이 너무 느긋했어요. 그래서 막내는 형이 결혼하는 거 기다리지 못하겠다며 막무가내를 우겨서 먼저 결혼한 거였고요. 그런 아들한테도 제가 뭐라 하기도 그랬어요. 제가 아무런 뒷바라지도 못할 때 제 형하고 동생 식사 차려준 게 둘째였거든요.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어디 하나 모자랄 곳 없는 앤데 그까지 결혼 좀 늦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엄마랍시고 싫은 소리 할 수가 없었어요. 넌 결혼만 하면
우리가 개인 병원 차려주마. 아버지가 사놓은 건물도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시작하면 될 거야. 응. 하긴 대학병원은 너무 힘들긴 해서. 그럼 나 결혼 안 하면 안 차려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결혼과 동시에 새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어? 전 아들을 설득했어요. 당시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둘째는 너무 빡빡한 스케줄과 숨 쉴 틈 없는 바쁜 일정에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저와 남편이 그런 둘째를 알게 모르게 설득하고 열심히 이야기한 끝에 둘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사귀는 여자 있어요, 사실. 어머, 정말이니? 너 왜 그동안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 에이, 그럼 내가 뭐 말 안 한다고 아무도 안 사귀었으려고? 그런데 신중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아, 그래. 신중한 거 좋지. 그래서 지금 사귀는 그 아가씨는 결혼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네.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하고는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들이 다 키가 크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성 친구가 있긴 했어요. 알긴 했지만 아들들이 소개해주기 전까지는 모른 척 했던 거고요. 부모가 다 큰 아들들 이성 친구 관심 갖는 것도 좀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첫째하고 막내가 결혼한 뒤에는 이상하게 둘째가 누굴 안 사귀는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하게 잘 사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둘째 말에 의하면 직전 연애에서 상처를 좀 받아서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저희한테 말을 할 예정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좀 늦어진 둘째의 결혼이 성사되겠구나 하는 두근거림에 전 기대가 되었죠. 어떤 아가씨니? 대학 교수예요. 아니, 어린 나이에 벌써? 내 지방 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력하고 경력이 무척 좋은 편이라 빨리 됐대요. 아유, 그렇구나. 전 기쁘기 그지 없었어요. 결혼할 때 스펙을 우선으로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들이 워낙 잘난 아이니 그에 걸맞는 아가씨와 결혼하길 바라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대학 교수가 될 정도면 집 경제 사정도 좋은 거고 사실 아니 뭐 제가 이런 걸 따지는 속물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 집하고 균형은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요. 아유, 물론이지. 사실 뭐 대학 교수 어지간한 집안에서 만들 수는 있니? 유학이고 뭐고 다 돈이고 박사 이후에 들어와서 교수 될 때도 만만치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괜찮은 스펙인데도 사람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춰줘요. 온화한 성품이고 온화한 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 집 사람들 다 온화하고 부드러운데 기센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저희 남편부터 새 아들들 저까지 모두가 다 말을 상냥하게 하고 싸우는 걸 싫어하는 성격들이었죠. 하나같이 똑같은 성격이라 주변 친척들이 시도도 못한다면서 다 웃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먼저 결혼한 며느리들도 다른 건 안 봐도 성품은 봤어요. 물론 나중에 분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경제 사정이나 스펙도 중요하긴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심 없고 상냥한 성품이었죠. 그럼 제가 일주일 뒤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나 그렇게 빨리? 저도 이제 대학병원 생활 접고 개헌이 하고 싶네요. 아, 너무 지쳐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 이야기를 애들 아빠에게 전하니 당연히 뜰듯이 기뻐했죠. 이제 둘째까지 결혼시키고 나면 정말 우리 부부만 한적하게 생활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들이 집에 아가씨를 데려왔어요. 대학 교수라는데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나 싶었지만 집이 들어온 여성은 아주 참하면서 예쁘장한 미인이었죠. 전 반가워서 덥석 아가씨 손을 잡고는 인사를 했어요. 아유 반가워요. 아들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네 어머님 그 아가씨는 환하게 웃으면서 저한테도 쓸쓸함 없이 대했어요. 말하는 투어가 워낙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아들이 왜 반했는지 알 것 같았죠. 남편도 곁에 앉아 웃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아가씨는 집에 들어와서도 조금 어색하긴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어머님 센스가 너무 좋으세요. 아이고 마음에 들어요. 내가 신경을 좀 쓰긴 했어.
규격화되지 않고 개성 있는 모양의 테이블 같은 거 빈티지로 구입하셨나봐요. 오, 맞아. 다 아는구나. 아우, 어쩐지 대학 교수라더니 아는 것도 많고. 하긴 집도 잘 산다니 어려서부터 접한 것도 많겠어요. 아우, 머려. 대학 교수 일하기 힘들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어? 사실 우리 첫째 아들도 교수인데 그애 교수시키기도 정말 힘들었거든. 아마 부모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애를 좀 많이 쓰셨었죠. 아가씨는 웃으면서 사근사근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며느리 감으로 온 그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손을 토닥거리며 계속 이야기했죠. 원래 차나 한잔하고 가려고 했던 아가씨는 제 말 위에 저녁까지 먹고 가게 되었어요. 내가 괜히 귀찮게 잡는 건 아니지? 아휴, 걱정 말아요. 내가 그렇게 꽉 막힌 시어머니는 아니라서. 결혼한 우리 첫째랑 막내 며느리들 1년에 한 번도 부르지 않으니까. 그냥 원하면 와서 간혹 밥은 먹고 갔는데 내 생일에도 난 우리 남편하고 나가지 자식들 안 불러요. 염려하지 말아요. 어후, 아니에요. 어머님. 전 어머님하고 자주 만나고 싶은 거요. 저희 친정에서도 가족들끼리 사이가 워낙 좋아서 시댁하고도 자주 오가면서 지내고 싶어요. 아가씨는 너무 부침성 있게 저한테 말하며 팔짱을 꼈어요. 나긋나긋하고 사금거리는 그 말투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저는 아들이 느려도 사람 하나는 잘 데려왔다 싶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 이제 가족 될 사람인데 그렇게 존대 안 하셔도. 어머나 그럴까? 그럼요, 어머님. 그래야 저도 진짜 어머님처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결혼할 건데요 뭐. 그 말에 정말 그 아가씨가 예비 며느리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전 정말 다른 며느리들한테도 가족으로서의 의무 같은 거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아가씨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저와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느낌이라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예비 며느리는 밥을 즐겁게 먹고 돌아갔어요. 둘째 아들도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즐거웠는지 얼굴이 상기되어 예비 며느리를 데려다 주러 갔고요. 전애들 아빠한테 식후 커피를 내주면서 그랬어요. 아휴, 둘째가 늦긴 해도 사람은 제대로 데려왔네. 그런가? 왜요? 남편은 뭔가 좀 대답하기 망설이는 눈치였어요. 전 좀 이상했죠. 사실 남편이 저보다 더 사람이 좋고 너그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감한테 무척 만족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아니, 좀 뭔가 거림직한데. 아, 뭐가요? 말로 딱 짚을 순 없는데 뭔가 그래. 이가 괜한 트집을 잡고 그래요. 평소에는 안 그런 사람이.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찝찝하지? 남편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남편 본인도 왜인지 모르는 감상이라 전 신경 쓸 것도 없다 싶어서 치워버렸죠. 그리고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둘째도 예비 며느리도 이미 직업적으로는 안정이 된 사람들이었고 저희는 애들 결혼을 시킨 경험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상당히 수월했죠. 신혼집을 구해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애가 기죽지 않으려면 집을 해가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쪽도 대학 교수에 괜찮게 사는 집이면 우리 아들도 그만큼 집도 해가고 그래야 할 말을 하고 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며느리네 집에서도 혼수를 해주겠지 싶고 살면서 아들한테도 잘해주겠지 싶어서요. 첫째 아들과 막내 아들도 다 신혼집은 작은 걸로나마 저희가 해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야 하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어쩐 일인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왜 엄마 아빠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휴, 개원 비용의 집까지 그건 아니에요. 저랑 여자친구가 알아서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어요. 여자친구도 집 사는데 돈 보탤 수 있대요. 아들은 개원 비용의 집까지 부모님이 해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버텼어요. 저는 그냥 아들이
다 생각이 있겠거니 싶어 물러났죠. 며느리네 집도 잘 산다고 하니 집 정도야 얼마든지 해주겠구나 싶기도 하고 사실 개원까지 하면 큰 비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집은 사주지 않기로 하고 대신 호텔 예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국내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도 상당히 큰 홀로 예약해야 했죠. 저희 집 하객들이 정말 많거든요. 남편이 대기업 임원인 터라 남편 보러 오기 위해 들려는 하객들이 정말 많았고요. 새 아들의 친구들도 어찌나 많은지 몰라요. 둘째 아들 관련해서는 지금 일하는 대학병원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올 거 생각하면 아무리 큰 홀을 잡아도 터져나갈 걸 각오해야 했죠. 얘야 내가 생화로 전체를 다 꾸며주마. 어머님 호텔 예식에서 꼭 가격이 제일 많이 나간다면서요. 그래, 그렇지만 내가 그 정도도 못 해주겠니? 예비 며느리는 대학 교수답게 아주 세련된 스타일이었고 그만큼 센스도 있었죠. 물론 제가 아낌없이 해주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민망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긴 했지만 드디어 그 모습이 호감이 갔어요. 그런데 호텔이나 레스토랑은 잘 와보지 않았는지 어색해 하더군요. 특히 호텔 레스토랑에 갔을 때 서버가 와서 음식 설명을 해주는 것에 대해 예상치 못했는지 먼저 먹으라다가 민망하게 커트러리를 내려놓았어요. 양송이 수프가 너무 짜서 셰프를 불러다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하긴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호텔 레스토랑이 가성비 떨어져서 잘 오지 않을 수 있겠더군요. 아무리 대학 교수의 잘 사는 집 딸이라고 해도 취향이 모두 같은 건 아니니까요. 호텔 예식장을 함께 구경하면서 이것저것 의논하고 나서 저희는 혼수 역시도 같이 결정하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나서서 오지랖 넓게 혼수를 같이 결정하자고 한 건 아니었고요. 예비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와서 같이 카페도 가고 혼수도 골라달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저야 기분 좋았죠. 어머님이 워낙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서요.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둔해서 너처럼 예쁘고 옷도 잘 입는 아이가? 아우 나는 나이를 먹어서 잘 몰라. 아우 설마요. 어머님이 살림도 꼼꼼하게 아시고 제가 생각지 못하는 살림살이 제품들 봐야 하는 포인트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도움을 받는 거죠. 예비 며느리는 어느 때처럼 무척 부침성 있게 밝게 웃음을 말했어요. 전 예비 며느리의 그런 사근사근한 면이 너무 좋았어요. 세 아들이 모두 성격이 좋긴 했지만 그래도 딸하고는 달랐거든요. 엄마 마음 찰떡같이 알아주고 같이 쇼핑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런 딸의 친근함을 전 전혀 못 느껴봤어요. 그런데 예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 손도 잡고 혼수를 보러 갔죠. 친정은 지방이라 너무 멀고 친정어머니는 몸이 안 좋으셔서 가능하면 결혼식 당일날만 올라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예비 며느리가 그랬어요. 친정아버지는 어머니 곁에만 머무르려고 하신다면서요. 아휴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거야? 아, 그건 아닌데요. 천식도 좀 있으시고 체력 자체가 약하셔서 가능하면 안 움직이시는 게 좋대요. 지방 내려가신 것도 애초에 엄마한테 맑은 공기가 필요해서 내려가신 거라. 아휴 그렇구나. 안 되었더라고요. 아무리 대학 교수 딸이라도 하나뿐인 딸이고 마냥 어려 보일 텐데 말이죠. 결혼하는 딸이랑 이것저것 같이 하고 싶을 텐데 몸 때문에 못한다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전 사부인 대신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예비 며느리 손을 잡고 혼수를 고르러 다녔어요. 따로 여기저기 다니기엔 저도 체력이 그리 좋지 않았던 터라 백화점을 하나 정해서 거기서 혼수를 모두 고르기로 했죠. 제가 항상 다니는 백화점 등급이 높기도 했고 그래서 VIP 라운지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며 서비스도 받기도 했는데요. 며느리는 그것도 좀 익숙치 않아 보이더군요. 지방에서도 어머님이 백화점 잘 안 다니셨어? 아, 네네. 막 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게다가 몸이 안 좋으셔서. 아 하긴 그랬겠구나. 좀 의아하긴 했지만 납득할 수 있었죠.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세련된 옷차림을 한 것에 비해서 예비 며느리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경험들도 좀 적은 것 같더군요. 대부분 당연히 관람하게 되는 발레 공연 같은 것도
거의 가본 일 없다고 했고 계속 공부만 했다고 했어요. 아휴 그래 대학 교수까지 되려면 워낙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긴 하더라. 우리 첫째도 그랬어. 아주버님도 그러셨군요. 그래. 아 그런데도 정교수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들던지.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 더 힘드셨겠죠. 예비 며느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 아이도 경험자라 그런지 잘 이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 통해서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교수라는 거 하나만 보고 공부 잘해서 일사천리로 된 줄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는 라운지에서 수다 떨다가 백화점 아래로 내려갔어요. 8층에 전자제품 매장이 있었는데 둘러보다 보니 제법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혼수 제품 패키지로 살 건 아니었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사려고 며느리와 한참이나 곤란했죠. 그런데 묘하게 가전제품 매장에서 어떤 직원이 자꾸 절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인가 싶어 자세히 봤는데 그건 또 아니고 좀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며느리와 같이 했으니 물어보기도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볼 때면 그 직원은 돌아서 있거나 어딘가로 사라져 있더군요. 사모님 다 고르셨나요? 응, 그래요. 일단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에어컨만 먼저 나머지는 다음에 산다는 거지? 네, 어머님. 저의 신혼집에 먼저 넣어보고 스타일러하고 다른 것들 어떤 게 더 인테리어랑 어울리나 보고서 살아와요. 그러셨구나. 아, 결혼하시는군요? 네, 저희 둘째 아들하고 결혼할 며느리랍니다. 저는 자랑스럽게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어요. 단골로 오래 다녀서 그 전자매장 매니저를 제가 좀 알았거든요. 대학 교수고 잘 사는 집 귀한 딸이에요. 우리 둘째 아들한테 과분한 며느리죠. 아, 벌써 결혼하신 건가요? 아니, 이제 해야지. 매니저는 덕담하면서 며느리가 아주 예쁘다고 칭찬했어요. 저야 당연히 기분 좋았고 며느리도 그랬죠. 그렇게 계약을 아주 시원하게 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며느리가 또 혼수를 사러 가자고 했어요. 스타일러며 또 필요한 걸 사러 간단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며느리와 같이 나가서 또 백화점을 둘러보았죠. 가전제품만 보러 간 건 아니고 침실용품도 보다가 며느리 옷도 골라줬어요. 워낙 내신하고 키도 크고 예뻐서 며느리는 옷을 멀리 봐도 예뻤어요.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같이 쇼핑을 다니니까 정말 딸이 생긴 것 같아 좋았죠. 그리고 전자제품 매장으로 갔어요. 예비 며느리는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먼저 매장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아파서 그 매장에 잠시 앉아 있겠다고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직원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가만 보니 그 전에 저를 자꾸만 쳐다보던 직원이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도 며느리 되실 분하고 함께 오셨나요? 네, 지금 화장실 갔답니다. 곧 올 거예요. 아, 잘 됐네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전 조금 놀랐어요. 아니, 가정 매장 직원이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 싶었죠. 혹시 지난번에 계약한 제품에 뭔가 문제가 생겼나 싶었는데 그 직원이 저한테 한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주제넘지만 이 결혼시키지 마세요, 사모님. 네? 그게 무슨... 전 너무 황당해서 화내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직원을 봤어요. 하지만 직원은 한치도 물려남 없는 얼굴로 저한테 말했죠. 저 여자 대학교사 아니에요, 사모님. 뭐라고요? 시간 강사고 꽃뱀이에요. 네? 전 너무 놀라서 그 직원을 멍청하게 쳐다봤어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하는지 따지고 싶었지만 직원이 먼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주더군요. 아주 선명한 소리로 녹음된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젠 익숙해진 예비 며느리 소리가 틀림없었죠. 그리고 다른 여자 목소리도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아 진짜 나 취향 안 맞아 돌겠어. 그 노인네 고리타분해 뒤지겠더라. 정말이야? 아니 근데 애초에 왜 거기랑 결혼을 한다 그랬어? 나 지금 교수 되려면 돈 필요하다고.
그리고 팔자 고치려면 부채집에 시집가는 게 직방이야. 아, 근데 이렇게까지 지겹고 돌아버릴 것 같을 줄은 미처 몰랐어. 너 지금 시간 강사 그것도 곧 계약 끝난다고 하지 않았어? 응. 거기 학부장하고 잤는데도 안 되네. 아우, 더러워 진짜. 돈 필요하니까 얌전한 며느리인 척 하긴 하는데 시험이 지겨워 죽겠더라. 주제에 돈은 많아가지고 무슨 VIP네 뭐네. 아우, 진짜 못생긴 주제에. 내가 우리 집이 먹고 살 수만 있어도 더러워서 이 짓은 안 할 텐데. 에휴, 기초수급자 간신히 벗어난 수준이니.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너무 명백히 예비 며느리 말투와 목소리였죠. 제가 말도 못한 채로 손을 떨고 있으니까 그 직원이 그랬어요. 저 예비 며느리분 제 동창이에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얼마 전 동창회 있을 때 부잣집이랑 결혼한다면서 떠들어대던 대화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녹음해놨거든요. 이것도 진짜 일부예요. 그런데 이 매장에 오실 줄은. 어머 세상에. 사실 저애 때문에 불륜으로 파투난 집도 여럿이라 친구들 사이에서 평판이 무척 안 좋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을까봐 제 옆에선 술자리에서 녹음기 켜놓고 있는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어휴 말도 안 돼. 전 그냥 지나치긴 좀 힘들어서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다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을 못 꺼낸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 사이 화장실 갔던 며느리가 저 멀리 보이자 직원은 재빨리 돌아서서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아주 밝은 얼굴로 와서 제 앞에 왔어요. 어머님 이제 혼수마저 골라요. 아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말이다. 네? 어디 안 좋으세요? 아 그래. 몸이 너무 안 좋구나. 갑자기 현기증이 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간신히 며느리의 부축을 받아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예비 며느리는 너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축했죠. 저 얼굴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집으로 돌아와 그냥 예비 며느리를 돌려보냈어요. 그러고서 한참 머리를 감싸진 채 고민하다가 남편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정말이야? 남편 역시 믿지 못하는 채 충격받아 벙쩍었어요. 저와 남편은 한참이나 말없이 서로 고민했죠.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핸드폰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인맥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인맥증 누군가에게 알아보려고 전화를 한 것 같았죠. 곧 방에서 나온 남편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에휴, 정말이군. 정말이었어요? 시간 강사 중에서도 평가가 너무 안 좋아서 매번 잘릴 위기인데 어떻게 해서든 붙어있던 여자래. 그 대학 총장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고 대학 직원이 알아봐서 전화를 줬어. 아휴, 정말이군요. 돈도 뭣도 아무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너무 평판 안 좋은 여자라고. 이번 학기엔 완전히 계약 끝내고 쫓아낼 강사라고 하더군. 애초에 경력도 학력도 아무것도 없는데 강사로 임용된 이유도 모르겠대. 분명히 아는 사람이 꽂아준 거겠지 하면서 남편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전 어처구니가 없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했어요. 이 일을 둘째 아들한테 말하는 것도 큰일이었죠. 둘째 아들은 정말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는 타입이었고 무척 신중한 아이였는데 이 일로 큰 상처를 입으면 다시는 결혼 안 하게 될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고 아들의 아내로 삼도록 내버려둘 순 없는 어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해서 집에 오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둘째 아들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지만 충격이 컸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더군요. 어쩐지 좀 이상한 구석들이 있긴 했어요. 둘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되짚어 생각해보니 수상한 구석이 좀 있었다고 하더군요. 대학 교수라면 친한 교수들도 있을 텐데 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시간 강사거나 대학원생 심지어는
그냥 놀고 있는 친구들도 많았다고 했어요. 자기 형이 교수니까 둘째도 어느 정도 대학 교수가 인맥풀이 어떤지 정도는 아는데 좀 이상한 일이 많았다고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렴. 이 엄마는 너무 가슴이 뛰어서 말을 못하겠구나.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내가 좀 꾸짖어야겠어. 아니에요? 여보. 당신 나서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그러다가 그 이상한 여자의 그 트집 잡으면 어쩌려 그래요. 저는 급히 남편을 말렸어요. 남편은 그런 여자가 저희 집에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인 것 같더군요. 사실 그 여자가 왜 저희 집에 와서 둘째 아들과 결혼하려고 했는지는 뻔했어요. 집안 인맥발로 대학 교수도 되고 호사를 누리려던 것이었겠죠. 일단 혼인신고하고 결혼해버리면 갈라서기란 정말 쉽지 않을 테니 그것을 노리던 거였어요. 까딱하면 정말 눈 뜨고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마구 뛰었죠. 둘째 아들은 굳은 얼굴로 그날 당장 헤어진다고 하고 나갔는데 지금 이렇게라도 끝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에 대해 생각이 들더군요. 아니 그런데 그 직원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너무 경황이 없어 제가 말을 마구 떼어놓고 하는 바람에 남편은 제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듣게 된 것인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죠. 아, 그게. 세상에 혼수고를 들어 같이 전자제품 매장에 갔는데 거기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단골로 다니는 백화점 있죠. 거기 매장 거기 매니저하고 내가 좀 아는 편인데 그 직원은 평소에 말하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직원이 좀 많아야지. 그런데 그걸 알려줬어? 아유 너무 고마운 일이군. 그러게 말이에요. 어쩐지 그 직원이 가전제품 매장으로 들어오는데 계속 구석에 서서 얼굴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아유 그 직원 아니었으면 우리는 둘째 이상한 여자랑 결혼시킬 뻔한 거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첫날 그 매장 갔을 때 우릴 보고 동창회 때 녹음해뒀던 게 생각나서 들려준 거래요. 어후 그거 못 들었으면 우린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런 여자가 들어와서 그냥 대학 교수만 노렸겠어요? 불륜에 뭐 해가지가지 한 것 같은데 일단 혼인신고하고 애까지 낳아버리면 정말 갈라서기 어렵게 되잖아요. 집안 아들 셋한테 분란 나는 거 순식간이었겠죠. 그 직원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좀 해야겠어요. 그래 넉넉하게는 어서 드려. 정말 우리 집안의 운인이네.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뒤 전 남편과 상의 후 다시 한번 그 가전 매장을 찾았어요. 제가 가서 직원을 찾으니 그 직원이 조금 겁먹은 얼굴로 왔어요. 자, 잘 해결되셨나요, 사모님? 그래요. 내가 너무 고마워서 왔어요. 전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웃었어요. 직원은 눈치를 보다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우, 진짜 다행이에요. 전 제가 괜한 소리를 해나 하고.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사실 제가 멀뚱하게 결혼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사모님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걔 때문에 저도 결혼을 못했거든요. 직원은 그 여자와 같은 아이였으니 조금 늦긴 했어도 결혼 정리인 게 아가씨였죠. 예쁘장하고 참해 보여서 전 의아해서 물었어요. 아니, 왜요? 저 결혼할 남자가 걔랑 바람이 났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제가 둘이 바람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줄 알더라고요. 사모님께 드린 녹음 파일도 제 말하는 거에서 그 바람났다는 거 증거 잡으려고 녹음하려던 거였는데 이렇게 됐네요.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도 그네 며느리 까미였던 그 여자 다른 남자랑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모님. 저랑 결혼하려던 예비 신랑하고요. 헤어지긴 했는데 그냥 제가 당한 채로 끝나자니 너무 억울해서 친구들한테라도 걔가 그런 애라고 터뜨리려고 녹음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쓰였네요. 전 좀 눈물이 났어요. 그 마르고 참해 보이는 아가씨가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여자 때문에 결혼까지 파원이 되다니 말이에요. 저는 그 직원 손을 잡고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참이나 그러고 있다가 생각이 문득 나서 핸드백에서 두터운 봉투 하나를 꺼내 그 직원 손에 쥐어주었죠. 이거 받아요. 네? 그냥 별건 아닌데 약소하지만 성의의 표시예요. 사모님 이런 거 저 못 받아요. 위로금이라고 생각해요. 파혼하고서 위로 못 받았죠? 그 직원은 눈이 울뭉거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그 눈을 보면서 저는 직원 손을 다시 한번 잡았죠. 너무 염려 말고 다 지나갈 거예요. 아직 창창하고 앞길도 구말리 같은 사람이니까 다 잊어요. 우리도 그런 여자 만나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거니까. 네, 사모님. 네.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울었어요. 저는 직원이 봉투 안을 확인하기 전에 그냥 돌아서서 나와버렸어요. 더 있으면 분명 저도 눈물 짤 것 같아서. 그 봉투 안에는 수표로 3천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네, 큰 금액이죠. 저도 압니다. 저희라고 그 돈이 어디서 그냥 나서 그 직원한테 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줄만 하잖아요. 우리 아들 인생 구해주고 우리 집안 구해준 거 생각하면 그 이하로는 주질 못하겠더군요. 우리 집 전체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 여자 때문에 겪었을 마음고생에 비하면 3천만 원이 대수인가요? 아마도 너무 큰 액수에 놀라서 돌려주려 하겠지만 받을 마음은 없어서 저는 곧장 주차장으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정 매장 매니저한테 미리 말을 해두었거든요. 직원이 나한테 사적으로 도움을 줘서 내가 조금 살해했으니 그런 줄 알라고요. 혹시라도 직원이 저한테 돈 돌려주려고 하면 설득해달라는 말도 덧붙여서 부탁했어요. 그 후 둘째 아들은 한참이나 걸려서 그 여자를 떼어냈어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렇게 들러붙더래요. 그래서 심부름업체 이용해서 밝혀낸 그 여자의 바람 사진들과 완전히 거짓인 경력 같은 걸 들이대니까 그때는 아예 울면서 눈물바람을 펴더랍니다. 심지어 절 들먹이면서 자기하고 헤어지면 어머님이 속상해하실 거라고 그랬대요. 꿈도 크죠 참. 속사정 알고 둘이 헤어져서 제일 크게 쌍수를 든 게 저인데 제가 속상해하다니. 며느리로 정부친 것도 정직한 사람이 내 일이지. 그 여자는 제가 정말로 자기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정부친 것으로 알았나 봐요. 착각은 자유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어찌나 과대망상이 심한지. 둘째 아들도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너무 어처구니 없다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애 아빠가 혹시 필요하면 경찰이라도 부르라고 걱정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는 일이 커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둘째 아들은 정말 스토커 같은 그 여자를 결국 떼어냈고 다시 싱글로 돌아왔어요. 언제 결혼할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그 여자 같은 사람이 달라붙을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건 좋네요. 첫째와 막내는 둘째 때문에 괜찮은 여자를 자기들이 소개해주겠다고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